미국이 최근에도 한국을 연일 극찬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여러 번 미소를 지어 보이는 장면이 보도되자 격앙된 일본인들로 인해 한바탕 수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위기에 몰리자 한국의 시스템들을 베끼기 시작한다는 일본발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아베의 기가 막힌 행보에 뒷목을 잡을 정도로 황당한 소식인데요.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소식부터 확인해보면 현재 미국은 단 20일 만에 판정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지난 4월 8일을 기준으로 43만 37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판정자 수의 4분의 1에 달할 만큼 엄청난 수치라고 합니다. 미국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에 최소 2만 명이 넘는 판정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미국의 CNBC는 미국의 한국의 방식을 따라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확산을 현저히 늦출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특별한 조치와 함께 4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는 공격적인 전략을 채택한 후 이번 위기 상황을 진압한 것으로 찬사를 받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CNBC는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서 적극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운대 의대 교수인 칼리엔도 박사는 한국의 경험을 볼 때 테스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라고 말하면서 한국의 뛰어난 시스템은 발병을 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광범위한 테스트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당국은 판정자들을 확인하고 분리시키는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뛰어난 첨단 기술을 동원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접촉했는지 추적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접촉자까지도 테스트를 받게 하는 치밀함에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은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어느 국가든 흉내낼 수 있는 수준으로 검사하고 있다면서 만약 한국처럼 더욱 광범위한 테스트를 했다면 미국에서 확산을 억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국에서 테스트 키트를 생산하는 우수한 회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미국도 현재는 초기 상황과 달리 신속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20여 가지의 테스트 키트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목표는 증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한계는 테스트 키트와 면봉 같은 기타 보조 물품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테스트를 실행하는 수준도 떨어진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즉 미국은 한국과 달리 의료인들의 경험 수준이 높지 않아서 테스트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부정확한 결과를 얻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다시금 한국의 의료진들이 얼마나 뛰어나며 대단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의료인들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냅니다. 미국의 극찬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4월 8일 CNN 역시 다시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CNN은 한국이 송구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다른 국가와 달리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한국은 1월 20일, 미국은 1월 21일, 영국은 1월 31일에 첫 번째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한국과 달리 미국과 영국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암울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하루에 100건 미만의 새로운 판정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은 진정된 상태이지만 영국은 하루에 4,000건에 달하는 새로운 판정자가 보고되고 있으며 미국은 대략 3만 건의 새로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큰 성공을 거둔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보면 한국은 중국에서 2019년 12월 31일에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증상을 확인하자마자 2월 4일에 서울의 한 바이오 기업에서 이런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키트를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역시 신속하게 대응해 테스트 키트에 대한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은 다른 국가와 기업들과 달리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비하는 선견지명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리고 2월 10일까지 처음으로 테스트를 받은 사람에 대해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 확인된 것은 27건에 불과했지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사태를 파악하고 각각의 사례를 테스트했습니다. 사실 테스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 당국이 판정자와 접촉한 사람들까지 따로 분리시키는 것으로 기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국가와 한국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테스트를 받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었지만 한국 관계자들은 자유롭게 누구나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로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을 고안해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국가를 전체 폐쇄할 필요도 없이 신속하게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다른 수많은 국가에서는 테스트 키트의 부족 때문에
테스트를 할 수 없었고 의심 가는 사람들을 따로 분리하지도 않았기에 결국 국가 전체를 폐쇄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정부의 놀라운 대응과 생명공학 기업들의 신속한 대처로 성공한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경에 과도하다고 여길 정도로 예방적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대부분 이번 상황은 미국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며 늘 그랬던 것처럼 갑자기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첫 대응부터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영국 역시 아쉽게도 미국과 마찬가지였는데 영국의 보리스 총리는 제한적인 조치 전략으로 영국을 방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리스 총리의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병원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한 정치인은 전문가들에게 매우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부분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CNN은 기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듯 한국에 대해 해외에서 연일 극찬이 쏟아지자 염치 없게도 갑자기 한국을 베끼려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예상하셨다시피 일본이라는 국가인데요. 일본의 행태를 보면 도대체 양심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작년 7월에 한국의 첨단 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수출 규제를 했을 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배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사능이 해양에 배출되면 당연히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주변국은 바로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일본 당국은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비판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일본은 한국이 위험하다며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은근슬쩍 한국의 방식이 정답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국의 방식을 베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 매체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7일 도쿄의 한 프로그램에 나와 일본의 테스트 방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드라이브스루 방식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하루당 테스트 능력을 2만 개까지 올리고 싶다고 말했으며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테스트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도 일본의 니카다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이미 도입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교토신문 역시 일본 당국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차용한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후생 노동성 역시 같은 입장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 NHK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후생 노동성은 하루에 2만 건까지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확충할 방침이며 드라이브스루 방식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적어도 한국의 시스템을 베낄 생각이면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요? 그런데 일본 기사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적극적인 테스트 기법과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한국의 시스템이라는 언급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요. 일본이 한국의 시스템을 베끼면서까지 이렇게 다급하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4월 8일 처음으로 판정자 수가 500명을 넘어 하루 최다인 515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쿄에서 역시 하루 최다인 144명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쿠오카 역시 판정자 수가 2주 만에 25배가 급증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데일리 스포츠에 따르면 이보다 훨씬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전 문부과학 사무차관인 마에카와 씨는 일본의 판정자 수에 대해서 실제로는 현재 확인된 것보다 무려 100배가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충격적인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일본은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테스트가 부족한 상황이며 증상이 심각한 사람들이 겨우 테스트를 받아서 확인된 판정자 수가 5,000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일본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러한 테스트 부족은 모두 아베 총리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지금 일본의 상황은 정말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 당국이 엄청난 세금을 들여 일본의 5천만 가구에 첫 마스크를 2장씩 분배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마스크의 귀걸이 부분이 신축성이 전혀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어렵게 착용한다고 하더라도 귀가 아파서 오랫동안 쓰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일본인들마저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마스크를 나눠주었냐며 보여주기식 행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8일부터 비상사태를 발령했지만 도쿄의 거리는 상황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 스포츠 호치에 따르면 비상사태 전과 큰 차이가 없다며 일본 사람들 대부분은 재택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근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한층 격양된 일본인들의 가슴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일본 매체 다이아몬드 온라인에 따르면 비상사태 선포 때문에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했는데 아베 총리가 일본의 심각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웃음을 여러 번 지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태도만 봐도 아베 총리가 위기 대응 능력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본 네티즌들도 이러한 아베 총리의 모습을 보고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을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으로 알게 된 것은 일본 당국은 일본 국민들을 구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베 총리는 누군가 준비한 원고를 낭독한 후에 자신이 하는 일이라곤 기자들 질문에 대해 어이없이 웃는 것 뿐인가요? 일본 국민들은 오늘 또 살기 위해서 필사적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줄이는 것은 일본의 현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본인들은 지금도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가득 들어찬 전철을 타야 합니다. 제발 아베 총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주세요. 아베 씨의 연설은 마치 총리 대시를 연기하는 배우 같았습니다. 교만함만 앞서고 있고 성의와 열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듣는 이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아베 씨의 연설이 시작되면 채널을 바꾸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아베 씨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렇듯 평상시에는 일본 당국을 향해 비판을 가하지 않던 일본인들의 반응마저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만큼 일본인들마저도 이제는 일본 당국을 믿지 못한다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각계각측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상당히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해 활기찼던 옛날의 대한민국으로 원상복귀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시고 좋으신 댓글을 남겨주셔서 다시 한번 시청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바로 청결함, 깨끗함에 관한 시각입니다. 채널 내에 우리의 바닥 문화와 관련한 영상도 있지만 유난히 중국의 인터넷에는 한국과 일본의 청결함에 관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시각을 빌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중국 내에서 생활하는 한국인들을 바라보며 느낀 청결함, 그리고 그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느낀 시각입니다. 다수의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먼저 중국 내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입니다. 한국인들의 청결함은 주거 환경과 자주 연결된다는 점부터 이야기 드립니다. 한국인들의 청결함은 확실하고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중국에 계시는 많은 한국 교민분들은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다름 아니라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많은 집주인들이 한국인 세입자를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 번이라도 한국인들을 경험해본 집주인들은 그 뒤로는 한국인들을 요구하는 경향이 압도적으로 강해서 부동산에 한국인들만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한국인들이 들어올 때까지 아예 빈집으로 계속 기다리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한국인들의 청결함 때문입니다. 생활에 있어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깨끗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도 중국인들에 비해서 아주 깔끔하게 관리된다는 점을 거의 모든 집주인들이 알고 있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아마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거나 공감하실 겁니다. 그만큼 확실하고 광범위한 인식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차이는 각급 학교의 기숙사들을 가봐도 나타납니다. 한국인들이 생활하는 외국인 기숙사와 현지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은 그 차이가 너무 커서 믿기지 않는다, 충격적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될 정도였는데 이는 비단 시설의 우열에서 비롯된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습관, 즉 정리정돈이나 청소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간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점들도 점차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얼마나 그 격차가 줄어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우연한 기회로 한 대학을 방문했다가 중국 학생들의 기숙사를 가보고 받았던 충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젠 오래전 일이니 그동안 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유학하는 분들이 달아주시는 댓글이 정답이 되겠네요. 여하튼 그렇게 중국 현지에서도 적나라하게 그 차이가 드러나고 현지인들로부터 한국인들의 청결함은 확실하게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럼 이제는 반대로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이 바라본 한국의 청결함에 대한 시각을 영상들을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국가들과 왕래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그들의 정서나 풍속, 심지어 환경 등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와 다른 부분들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컨대 한국 거리에는 쓰레기통도 없고 청소부도 잘 보이지 않는데 이들의 거리는 엄청 깨끗해서 일반적 상식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의 드라마를 봐왔고 한국에 송혜교라는 여성 스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은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고 그들의 스킨케어 제품과 화장품들도 인기가 많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에서 보는 한국의 거리가 유난히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집안도 정말 깔끔해서 기본적으로 바닥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거리는 현실에서도 매우 깨끗합니다. 우리 중국의 길거리에는 청소부들이 흔하게 눈에 띄는데 어떻게 한국은 청소부 없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밖에 있을 때 생긴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는 분류해서 처리를 합니다. 우유 상자 같은 것은 세척해서 정해진 날에 꺼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쓰레기 분류를 아주 잘하는데 이 점은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시킨 소양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버릴 경우 발견되면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게다가 한국은 도시계획도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국가든 상관없이 우리가 배울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它都有一些值得我们学习的地方，你们觉得呢？ 다음은 한국과 일본을 함께 놓고 이야기하는 영상입니다. 我们经常在有关日本或韩国的电视剧， 우리가 늘 드라마나 뉴스 보도 등을 통해서 일본이나 한국을 보게 되면 그들은 공공장소나 거리가 모두 마치 개인의 방처럼 먼지 하나 묻지 않는 듯 유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개인의 청결함에도 매우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과 일본인이 정말 깨끗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그들의 문화적 전통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교문화권 국가들입니다. 유교문화는 예의를 중시하며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은 흔히 예의 차원에서 요구되는 항목이기도 하며 이는 중국 당나라 이전 시대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일은 모두 바닥에서 생활하는 주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거 방식은 높은 청결성이 요구됩니다. 어쨌든 항상 바닥에 앉아있기 때문에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옷을 더럽히게 됩니다. 게다가 옷이 바닥과 자주 닿아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그들은 세탁도 자주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들의 자연 환경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일은 모두 태평양에 위치한 섬 또는 반도의 국가로 기후는 온대 계절풍 기후나 아열대 계절풍 기후에 속하며 연간 강수량이 풍부하고 기후가 습하며 담수 자원이 풍부합니다. 기후가 습해서 한편으로 곰팡이가 끼기 쉬운 환경은 청결을 요구합니다. 한편 그들의 청결과 위생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자원 공급이 필수라는 걸 감안할 때 그들의 경제발전 정도와도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국은 선진국에 속합니다. 그들의 경제발전 정도는 모두 비교적 높기 때문에 경제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질 높은 생활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은 삶의 질적인 부분으로서 당연히 필수적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보통 깨끗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想分析我们不